네,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탈당을 했군요. 예,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정치 뉴스를 안 봤더니 이사 때문에 부시죠? 예, 집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하면 뭐 무소속으로 또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지역이니까 지역 구도에 의해서 고정표는 있을 테니까 또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 나중에 시간이 들어가겠죠. 뭐. 하는 뭐 수순을 밟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역 구도를 깨는 광역별 비례대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도 그런 점에서는 솔깃합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부터 들어보죠. 불쾌지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불쾌지수 이제 기온이나 습도, 풍속, 일사 등의 이제 인체에 주는 쾌감의 정도를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거죠. 미국에서 1959년에 개발돼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불쾌지수라고 부르지만 이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온습도 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건구 습도, 습구 온도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온도, 습도 곱하기 0.72 플러스 40.6 이렇게 하면 이제 불쾌지수가 나옵니다만은 사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불쾌하냐를 가지고 기온하고 습도만 갖고 재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위에 서 있을 때 하고 아스팔트 위에 서 있을 때 또는 시원한 풀밭에 서 있을 때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바람이 선선하게라도 불어준다면 괜찮은데 바람이 전혀 안 분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르고 이런 걸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철 실내에서의 무더위 기준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지 실외에서는 불쾌지수는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장마가 시작했다가 올라가다가 장마 후에 무더위가 몰려오면 드디어 불쾌지수가 80선을 훌쩍훌쩍 넘어가게 되죠. 예, 불쾌지수가 70되면 상쾌함 느끼고 80 이상이면 이제 불쾌하고 90 가까이 되면 참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흔히 그렇게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세분하면 불쾌지수가 65를 넘어서서 67까지는 불쾌지수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느낌이. 68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슬슬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74까지, 75까지는 그래도 참을만은 합니다. 싫은 소리는 하지만. 75를 넘어서서 이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80까지 가면 한 보통 사람의 절반 정도는 불쾌감을 느끼면서 불평을 얘기하고 그냥 덥다가 아니라 찝찝하게 덥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분 나쁘게 덥다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을 훌쩍 넘어가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불쾌하고 90 가까이 가면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잘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덜 참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나라와 인종마다 또 달라집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일본, 한국, 미국 순으로 잘 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 참고 그다음 우리나라고 그다음 미국이다. 한국인이 몹시 덥다고 느끼는 기온은 대개 기준이 섭씨 3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나운서들도 해보셨죠.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이렇게 30도가 대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이게 27도입니다. 미국인들은 더 빨리 기분 나빠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불쾌감을 갖는 불쾌지수는 83 정도인데 미국은 80 정도면 모두가 전부 다 불쾌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일본인은 불쾌지수가 80이 돼도 일부만 불쾌감을 느끼고 85까지는 가야 전체가 한 90% 이상이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뭐 국가나 인종 뭐게마다 좀 뭐랄까요? 차이가 이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 환경도 약간 이제 다른 것이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더위가 있고 뭐 후덥지근하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걸 잘 참으면 좋은 겁니까? 그러면? 글쎄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워져서 몸이 이상을 느끼고 기분 나쁘면은 빨리 방법을 강구하는데 잘 참으면 끝까지 참다가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일본에서 지난해 폭염으로 사망한 숫자가 5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6명까지 가 있나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지난해 일본 통계를 보면 4만 명입니다. 올해도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일본에서는 1,600명. 굉장히 많네요. 지금 3명이 숨지고 12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중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6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찍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열을 식히는 방도를 빨리 찾는 게 낫지. 덜 느끼고 둔하게 느끼다가 나중에 큰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무더위라고 하는 것 역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기상청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60개 지점을 조사한 걸 보니까 불쾌지수는 역시 제일 더운 2시에 높습니다. 그리고 8월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를 피해서 이제 잘 옮겨 다니셔야 되는 거죠. 지역별로는 남서기류가 흘러드는 저위도, 그러니까 아래쪽, 남쪽, 그리고 서해안 쪽이 상대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예. 제일 낮은 곳은 어딜까요? 불쾌지수가 제일 낮은 곳. 그러면 고온다습한 그런 지역인가요? 그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피할 수 있는 곳. 이쪽은 바닷바람이 휙휙 불고 네네. 산도 좀 가까이 있는 강원도가 제일 낮습니다. 예. 그렇고 대개는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불쾌지수도 여름에는 올라간다 생각하면 네네. 거의 맞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항상 상승하니까. 그럼 언제가 제일 기분이 상쾌하냐? 오전 6시가 제일 상쾌합니다. 그리고 9월이 기분이 제일 상쾌한 불쾌지수가 가장 낮은 계절입니다. 가을이니까. 고려대와 경북대 공동연구팀이 내놓은 논문도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불쾌지수는 계속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늘 8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 기상청 연구 결과로 위도가 낮고 서해안 쪽이 불쾌지수가 높다고 설명드렸는데 역시 고려대 경북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서해안이고 남쪽 끝이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기상청이 요즘 발표하는 거 보면 열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열지수. 열지수는 이제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기분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어떻게든 수치로 나타내 보려고 한 거죠. 이것도 미국 기상청이 개발한 지수인데 54 이상이면 매우 높음. 이때는 열에 노출되면 이제 열사병, 일사병이 이제 걸리기 쉬운 단계고 40일에서 54까지는 열에 노출됐는데 신체 활동을 자꾸 하면 이제 일사병, 열사병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 지수는 그늘지고 약한 바람이 조금씩 부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없는데 땡볕에 직접 노출되면 열 지수 값은 이 기준보다 확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땡볕에 직접 노출되는 건 어떻게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자 쓰시거나 수건으로 가시거나 부채로 가리시면서 부채질을 하시거나 꼭 필요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뭐 필수입니다. 이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필수입니다.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마셔야 되나 할 정도로 마시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좋지 않습니다. 좀 피하셔야 됩니다. 무더위에서는. 또 술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되게 여름이면 또 저녁 때 다들 나오셔서 한잔 하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차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사고가 생기는데 창문을 닫은 채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를 그대로 차에 오래 두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죠. 그다음에 현기증이 조금씩 일어난다거나 메스껍다거나 머리가 좀 아프거나 근육 경련이 가끔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일어난다면 열사병 초기 증세입니다. 시원한 곳으로 얼른 옮기셔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는 119나 1339로 긴급하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식중독균, 대장균이 특정한 기온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으로 늘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시간을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85 이상이면 서너 시간이면 음식이 썩는다고 보시면 되고 극히 위험합니다. 50에서 85 정도면 4시간이나 6시간 정도 걸리면 음식이 썩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밖에 뭐 기상과 관련된 많은 지수들이 있습니다. 황사영양지수, 동파가능지수, 자외선지수, 산불지수, 고통지수 등등등 있는데 오늘은 불쾌지수와 열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지수들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때 보죠. 날씨 더운데 좀 건강을 유의하셔야겠어요.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